11주차 그 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총 9개의 그 블록, 그 영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그런 그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9가지 중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어떤 사업 성격에 맞춰 가지고 요 9가지 중에 어떤 게 또 더 우선시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부품 공급을 하는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사업체인 경우에 핵심 파트너인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도 그런 삼성전자죠. 그런 쪽. 그다음에 파트너도 결국은 또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연결되는 부분 해서 그런 또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보면 굉장히 통상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어떤 대중에게 이게 다양한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하고는 달리 좀 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어떤 내용은 또 좀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어떤 성격에 맞춰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어떤 구성이 조금씩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만은 통상 가장 일반적인 보통 사업체의 경우에는 모델 캔버스의 9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고객입니다. 어떤 고객.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상대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또 그게 관심을 갖고 나의 어떤 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구입해 갈 수 있는 그 고객이 과연 어떤 그 고객 중에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또 계층의 어떤 고객이 있는지 그런 고객 분류, 고객 세그먼트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고객에 맞춰서 나의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거. 가치는 결국은 어떤 어떤 업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차별성입니다. 내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업체보다 같다든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 업체에 비해서 새롭게 내가 어떤 진입할 경우에는 그 업체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차별화된 어떤 가치, 어떤 부분, 그 부분은 다양한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가 어떤 가치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다가갈 건지, 또 다가가는 방법, 유통 채널은 어떤 건지, 또 그렇게 계속 구축된 고객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계속 또 더 넓혀 나갈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고객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 고객으로부터 어떤 수익을 내가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의 수익을 내가 얻어낼 것인지, 그 수익이 있어야 또 그 사업의 어떤 기업은 수익을 내야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어떻게 주 수입원을 잘 확보할 것인지, 단기간에 잠시 이렇게 얻어지는 수입은 결국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 수입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장기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나의 수입원은 어떠한 것인지,
해서 5가지가 이렇게 블록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의 핵심 자원, 나는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의 자산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 활동, 나는 어떤 또 활동, 핵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나의 그 파트너는 내가 갖고 있는 핵심 파트너, 나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업, 업체보다 또 더 그 쪽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좋은 파트너, 핵심 파트너를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 핵심 파트너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은 지금 현재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 비용 부분을 더 비용을 다운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 비용 적정하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 이쪽에 그 가치 창출하는 쪽에 맞는 부응하는 합당한 어떤 비용 어떤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9가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그 가장 그 현재 어떤 그 내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도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프로젝트 추진을 이번 학기에도 해야 됩니다. 물론 4학년 그 1학기 가면 이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정확하고 심도 있는 또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추진 또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산학이 연계하면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그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행하고 또 결과까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프로젝트 추진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팀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갈 때보다 같이 갔을 때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용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힘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우들 중에 같은 어떤 프로젝트 성격의 어떤 내용을 갖고 내가 한번 이 친구들 내하고 뜻을 같이 하는 또 그런 멤버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갖추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인데 미처 내가 그쪽은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했을 때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원 그런 동료를 만났을 때 사실 팀의 어떤 그거는 효과는 훨씬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어떤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어떤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 그냥 기업 경영 이런 이런 아이템도 좋고요.
또 그 사회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자료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해서 그런 아이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아이템을 참고해서 나는 어떤 한번 내용을 갖고 한번 팀을 만들어서 내가 이 추진을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먼저 이제 팀이 먼저 이렇게 결성이 되겠죠. 그래서 팀이 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을 또 세우는데, 또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가 세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 팀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나가고, 일단 작성된 어떤 캔버스 내용을 가지고 아마 처음에 작성하면 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또 내가 또 생각한 부분하고 또 옆에 팀원이 또 이렇게 또 같이 머리 맞대서 했을 때 또 좀 나은 어떤 또 방법하고 이런 어떤 안이 또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캔버스의 그 내용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해서 최종 나의 어떤 우리 팀이 추구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을 통해서 한번 사업 내용을 한번 구체화시켰습니다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수업의 어떤 목표를 상당 부분 이렇게 충족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팀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방향도 잡을 것 같고요. 또 결과물 도출을 이렇게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까지 잘 했을 경우에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좀 더 많은 내용의 프로젝트 내용이 아마 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핵심 어떤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PPT나 이런 아니면 기본 레포트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결과물 어떤 게 추구하는 내용, 또 실제 어느 정도 결과물 쪽에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또 제출해 주셔도 더욱 좋겠습니다. 우선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팀을 구성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까지 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는 잘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단계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 거기서 좀 더 팀원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좀 더 수준을 좀 더 이렇게 높이면서 더 구체화시켜서 더욱 정리한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좋은 평가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번 실질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과제를 제목을 주제를 정해가지고 고민해서
같이 이렇게 그 결과까지 이렇게 한번 추구해보는 이 경험을 가지기가 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 산학연계학 수강 요 과목을 통해서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또 혹시 그 이후에 또 내용까지 그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잘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까지 레포트나 PPT까지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좀 합니다. 캔버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면 이 캔버스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는데 혼돈 없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모델의 명확성과 초점을 개선시키는 것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캔버스는 통상 보면 좀 많은 양의 어떤 정리된 내용 문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분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을 공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하고 또 이게 전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맥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구성원들 간에도 정확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은 엇박자가 날 수가 있고요. A라는 지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B라는 지구는 또 달리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많은 어떤 내용 자료에서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캔버스는 한 장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한다면 9가지 블록을 하나의 도면에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싶으면 이 사이즈만 커지면 되죠. 하여튼 하나의 어떤 면에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구성원들, 그 팀원들 간에도 캔버스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명확하게 아주 압축된 핵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이런 어떤 우리가 대상을 설정해 가지고 이게 어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정부 쪽에 겨냥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시장 쪽에 또 어떤 계층 쪽에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특수 어떤 업종에 있는 쪽을 그걸 겨냥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을 어떻게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는 걸 굉장히 압축된 어떤 명확한 어떤 용어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할 것이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캔버스에는. 그래서 고객 관계는 어떻게 한다. 다음에 또 명확합니다. SNS를 통해서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한다, 이런. 다음에 수익 구조는 어떤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조금 하지만 기본 내용, 주 내용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구성원들이 그에 대해서 서로 혼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캔버스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캔버스는 모든 구성원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는데 혼돈 없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과 활동은 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명확성, 이 초점을 또 계속 또 개선시키는 겁니다. 또 그 부분에서 또 이보다 더 나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또 그걸로 해서 또 수정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어떤 이쪽 사업 쪽에 이해를 하고 이해를 잘한 부분, 이 결국은 기업은 어떤 자금의 어떤 계속 지속적인 공급 없이는 어느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도 수익도 결국 영속성이잖아요. 수익을 내야 계속 영속할 수 있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결국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일정 수익을 어떤 단계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그 자금이 부족할 때 이런 투자자 확보할 때도 이 캔버스가 명확하니까 투자자가 굉장히 빨리 이해하면서 투자자가 확신을 갖게 해줄 투자자한테 확신을 갖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하는데도 캔버스는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 그 캔버스를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벽면에 이렇게 크게 해서 붙여놓고 구성원들이 항상 그에 대해서 또 더 나은 어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예를 들면 지금 현 상황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핵심 그 자원에 대해서는 이런 건데 또 구성원 중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 중에는 사실은 이런 쪽보다는 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자원화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다. 그 지향해야 될 쪽은 그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자원은 지금 현재는 이거지만은 앞으로는 또 이거고 실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도 보면 이게 실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그 중요성을 갖다 인식하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소홀히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굉장히 핵심 자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포스트 이스로 이렇게 붙여놓든지 해서 그 캔버스에 올려놓으면 또 그걸 보고 많은 또 옆에 동료들이 공감을 하고 그럼 그에 대해서 또 같이 뜻이 그 방향이 같이 이제 그게 명확하게 이게 맞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변동상 좀 더 나은 어떤 수정사항이 있으면 금방금방 전 구성원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항상 그래서 보통 이제 포스트잇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은 그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에 붙여 놓으면 그걸 통해서 또 몇몇이 또 그 의견을 달고 그거 가지고 또 정리를 해서 다시 그 압축된 어떤 그 내용 그래서 집약된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그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혼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큰 그 장점,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또 나옵니다. 또 모델을 유연하게 변형시켜가며 이 변형을 시켜도 금방금방 구성원들이 한 장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변형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한 30페이지 되는 사업 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갖다가 변형을 하다 보면 그 몇 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해서 바뀐 내용을 알 수가 나중에는 이게 계속 이게 시간이 되면서 이게 그때마다 이렇게 전달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을 이용하면 유연하게 변형시키고 계획 전망과 함께 다양한 시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도 낼 수가 있고요. 그럼 그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평가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갖게 되고요. 이 투명성이 높아서 구성원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운 과정과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게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팀의 어떤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잘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 나가려면 어쨌든 그 팀원들의 어떤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모아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어느 누구의 좋은 어떤 의견도 이렇게 그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을 때 그 프로젝트 그 팀은 굉장히 그 사업체는 굉장히 강한 어떤 조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창구 역할, 소통의 역할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페이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제안자의 비전을 갖다가 외부 이 기업에 도움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잘 설명을 못할 경우에는 좋은 걸 알리지 못해가지고 좋은 어떤 투자나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그 강점을 굉장히 그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전달해서 이렇게 그 알려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도구, 툴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오늘 그 취업과 창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이번 그 학기 산학 연계학에서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 어떤 툴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직접 또 한번 좋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견학 기회를 한번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